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그 한타 바이러스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죠. 네. 이게 해외에서도 난리예요. 한타 바이러스는 그 우리나라 6.25 때 이제 한국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네, 6.25 때 한탄강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 한탄 바이러스에서 이제 흘러서 이제 한타 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있습니다. 2005년에 녹십자에서 그 한타 바이러스 한타박스라고 그 불활성화 백신이죠. 약독화 백신을 이미 우리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유행성 출혈열 들어보셨죠? 그 잔디밭에서 그 쥐 배설물 때문에 이렇게 뭐 잔디밭에 뒹굴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열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 한타 바이러스입니다. 예, 유행성 출혈열. 그놈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녹십자하고 그 이제 한타 바이러스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중대한 이상 사례. 예. 한타 바이러스 접종자는 그렇게 이제 이 백신 접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320명인가 접종을 했는데 중대한 이상 사례가 46건이 나왔어요. 예. 거의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냥 이상 사례도 아니고 중대한 이상 사례가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버젓이 이게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네. 당연히 질병청에서는 인과관계를 한 건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 사례가 12%지 이게 이상 반응은 아니야.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벌써 한타 바이러스가 이게 나온 지 뭐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보니까 벌써 13가지 종류의 한타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벌써.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코로나랑 똑같잖아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랑 정말 더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한타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크루즈에서 나왔죠. 크루즈. 소형 크루즈에서 나왔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중국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그 프린세스 다이아몬드라고 일본 크루즈선이에요. 크루즈선. 3,700명 정도가 탑승했다가 한 700명 정도가 그 확진이 됐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사망했어요. 12명. 다 80세 이상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거 확진은 됐지만 자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크루즈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확진이 돼가지고 뭐 5명인가 뭐 사망을 했다죠. 이게 다 자연사로 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 영상도 있어요. 이렇듯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다 사기. 코로나도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3,700명이 배에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2주간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밖에 사망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치명률로 계산을 하면 독감 치명률의 8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례가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는 그 다음 주에 팬데믹을 선언을 합니다. 애초에 이거 잘못된 거죠. 애초에 코로나도 사례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2주간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했지만 사람들은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노인들 툭 건드리면 이제 감기, 사소한 감기만 걸려도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선언을 했어요. 한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 일각에서는 한타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빌딩을 하고 있어요. WHO가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코로나랑 돌아가는 정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일각에서 이제 또 우리 같이 백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한타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게 함정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조류독감이 H5N1 조류독감이 차기 팬데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이 조류독감의 이 바이러스 mRNA 백신 이 바이러스를 조류독감은 조류독감이에요. 조류들이 걸리는 이 새들이 걸리는 독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이 조류들이 걸리는 독감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닙니다. 근데 백신을 만들었어. 그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감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점점 개량을 해요. 개량을 하면서 그 백신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에다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이제 기능 획득을 넣어요. 원래는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지만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유전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포유류한테 감염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 연구가 작년 4월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건국대 연구팀에서 H5N1 조류독감이 포유류에 감염이 돼서 치사율 100%인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대 연구팀에서.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야생 삭 있죠, 삭. 고양이 같이 생긴 삭 있잖아요, 삭. 야생 삭이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한 야생 삭을 데려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 조류독감이더라. 이렇게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는 인간의 면역을 회피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인간의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을 집어넣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독일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자, 두 가지를 합치면 되죠. 인간의 면역을 회피하는 완전히 회피하는 기능을 넣은 거하고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포유류에 감염이 잘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섞어버리면 인간의 면역을 회피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만듭니다. 만든 다음 그걸로 백신을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 인간한테 감염이 돼도 그 백신이 이렇게 해갖고 여러 기능을 해서 면역이 반응으로 항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인간한테 감염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염이 되도록 기능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인간한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안 하면, 백신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우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능 획득 연구를 하다가 이게 유출이 됐잖아요. 이게 고의로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실수로 유출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우한 연구소에 자금 지원해서 개발을 도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미 밝혀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자 소리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파우치는 기소가 됐습니다. 고발당했어요. 왜? 이 파우치라는 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HIV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를 퍼뜨린 놈이에요.
그놈이 그리고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퍼뜨려진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베이즈, 백신으로 인한 면역 결핍이 퍼뜨려지고 있죠. 그놈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음모론자 소리를 듣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바이러스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인간의 이 면역 기능은, 자연 면역은 너무너무 스마트해가지고 만약에 백신이 인류를 구했다. 그러면 백신 나오기 전에 인류는 이미 멸종을 했었어야죠.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았는데 백신 나온 지 기껏해야 백몇십 년밖에 더 됐습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인류가 질병에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백신이 나와가지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난 지 고작 백수십 년밖에 안 돼야 되죠. 근데 인류가 나온 거는 수십만 년입니다. 그 수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바이러스 다 있었잖아요. 그냥 자연 면역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일단은 바이러스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모릅니다. 걸리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만연한 백신을 접종을 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심하게 알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살아남는 사람들도 대다수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병원에 가게 돼요.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의 극히 일부가 중증 사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끝인 거예요. 끝이잖아. 근데 왜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고 걸려도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를 하고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강제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백신 개발하고 싶으면 해라. 그거 뭐 우리가 말린다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백신이든 아무리 위험한 백신이든 맞고 싶은 사람은 맞는 거고 맞지 않겠다. 나는 맞지 않겠다 하면 안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접종을 하더라도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만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어떠한 의학적 기전으로 인해서 예방이 되는지, 성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이 뭔지, 부작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주고 나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문제 때문에 아프거나 사망을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음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국민의 권리예요.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백신의 성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접종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해서 접종을 할 거면 국가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의약품을 허가하는 식약처가 왜 필요합니까? 접종을 주도하는 질병청 왜 필요합니까? 그냥 병원에서 갖다 놓고 우리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맞을 사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유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기관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시스템은 제껴놓고 네가 알아보고 제대로 맞았어야지. 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겁니까? 세금을 걷지 말든가. 세금을 걷었으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병청, 식약처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택이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접종을 하셔라.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종을 한 사람과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처우가 달랐죠. 두 이 그룹 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죠. 그 차별이 생기는 순간 그거는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도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네 말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한 집회를 3년이 넘도록 해야 됩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지금 헌법을 뭐 바꾸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동의를 거쳤습니까?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 중에 200명만 동의를 하면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로 스스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라를 저렇게 망치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죠? 질병청이 지금까지 폐기한 백신이 28% 정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접종한 게 1억 5천만회 분이에요. 1억 5천만회 분이면 적어도 5천만회 분 정도를 폐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30%를 폐기를 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조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3조 원. 백신을 버리는데 3조 원을 썼습니다. 지금 2,802명 사망자, 평균적으로 4억 5천만 원씩 피해 보상하면 1조 2천억이면 됩니다. 백신을 버리는데 3조 원을 쓸 지연정, 백신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외면을 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백신을 계속해서 사갖고 옵니다. 그 돈이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하고도 이 문제를 완전히 바로잡는데 쓰고도 남는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놈들이 백신을 갖다 버리는데 3조를 쓸지언정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유는 애초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PCR도 사기였습니다. 제가 PCR이 사기라고 하면 PCR 자체가 사기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CR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PCR로 확진자를 만들어낸 그 과정이 사기라는 거예요. 과정이. PCR은 CT 값이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코로나 이 팬데믹 직후에, 팬데믹 아예 초기에 PCR 검사를 할 때 CT 값 33.5가 컷오프 값, 컷오프가 뭡니까?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33.5를 넘으면 PCR은 제 기능을 못해요 라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한 대다수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이 CT 값이 40이 넘습니다. 33.5를 5 이하로 된 게 2개인가 밖에 없어요. 40입니다. 40. 33.5가 딱 넘어가는 순간 바이러스가 없어도 양성으로 나와요.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양성인데 이거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확진자가 3,400만 명. 3,400만 명의 대다수가 뭐였습니까? 무증상 확진자였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냥 저 시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도 압니다. 식약처 질병청 쟤들이 모를까요? 모르겠습니까? 의사들 모르겠습니까? 진실에 입을 다물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뭉쳐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통령 저 범죄자 새끼 하나 살리겠다고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해서 그 반대에 있는 그 세력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틀렸다고 해서 그 반대에 있는 국민의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다 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틀렸으니 한쪽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저도 늘상 고민을 합니다. 저는 요즘 뭐 매일 이제 진실 논객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방송이 끝나면 혹시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저 자기 전에 틀어놓고, 오늘 방송한 거 틀어놓고 잡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반문을 해야 되고, 진짜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깨어나가지고 진실을 찾아 나가겠다고 싸워야 이제는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정치인 놈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